준호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가 걱정할까봐 참았다. 그날 밤 미나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온몸이 아파서 뒤척이기만 했다. 출혈도 계속됐다. 400포기의 김치가 대야에 가득 담겨 있었다. 나흘간 미나가 피땀 흘려 만든 김치였다. 준호는 대야를 들어 올렸다. 준호야, 뭐 하는 거야? 금숙이 놀라서 소리쳤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야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거 내려놔. 지금 뭐 하려고? 금숙이 달려왔다. 하지만 늦었다. 그만해. 준호가 소리치며 대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빨간 김치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마당 바닥이 빨갛게 물들었다. 미쳤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야? 금숙이 비명을 질렀다.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대야를 집어들었다. 또 엎었다. 김치가 마당에 쏟아졌다. 그만해. 이게 얼마짜인데. 금숙이 준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다. 손 떼세요. 3번째, 4번째, 5번째. 준호는 계속 김치를 엎었다. 그만해. 제발. 금숙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모든 김치가 마당에 쏟아졌다. 400포기. 전부.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금숙을 쳐다봤다. 사산하고 겨우 2주일밖에 안 됐는데 김장 400포기를 시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뭔 일이야? 저 집에서 무슨 일 나나 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금숙의 얼굴이 빨개졌다. 너 지금 온 동네가 다 보는데 뭐 하는 거야? 뭐든 말든 상관없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미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김치가 중요해요? 어머니 체면이 중요해요? 금숙이 입을 다물었다. 준호는 쓰러진 미나에게 달려갔다. 여보, 일어날 수 있어?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준호가 미나를 안아들었다.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미나가 약하게 말했다. 괜찮을 리 없잖아. 병원 가야 해. 준호가 미나를 차에 태웠다. 어디 가는 거야? 금숙이 물었다. 병원이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나도 갈게. 안 돼요. 어머니가 가시면 미나가 더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금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차가 출발했다. 마당에는 빨간 김치가 흩어져 있었다. 금숙은 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 미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사가 급히 검사를 시작했다. 혈압이 너무 낮아요. 빈혈도 심하고.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의사가 준호에게 물었다. 일주일 전부터요. 사산하고 나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산이요? 얼마나 됐는데요? 2주일 됐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다. 2주일 됐는데 산후조리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무슨 집안일이요? 의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장이요. 400포기.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산하고 2주일 만에 김장 400포기요? 네. 말도 안 돼요. 이건 학대예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가 미나를 검진했다. 출혈이 계속됐네요. 자궁 회복이 전혀 안 됐어요. 심각한 건가요? 심각하죠. 자칫하면 자궁 적출 수술까지 할 수도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손을 보세요. 이건 동상 직전이에요. 의사가 미나의 손을 들어보였다. 손가락 곳곳이 갈라져 있고 붓기가 심했다. 탈수도 심하고 영양실조 상태예요. 며칠 더 이렇게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부인한테 사과하세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갔다. 준호는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전화로 괜찮다고 했잖아. 나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미나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바보야. 걱정시켜도 돼. 아니, 걱정시켜야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준호는 미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갈라지고 부은 손. 피투성이 손. 이 손으로 나흘간 김치를 담갔다. 준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금숙이었다. 준호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미나 상태 어때? 언제 집에 와? 준호는 문자를 삭제했다. 대신 다른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당분간 우리끼리 살겠습니다. 몇 초 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연속으로 10통이 넘게 왔다. 모두 무시했다. 마지막 문자가 왔다. 너 정말 이러는 거야? 내가 내 엄마야. 준호가 답장을 쳤다. 엄마는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핸드폰을 끄고 미나 옆에 앉았다. 여보,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지킬게. 미나가 작게 웃었다.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손에 힘을 주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빨간 마당을 덮어갔다. 금숙은 마당에 앉아 김치를 주워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흙이 묻고 더러워진 김치였다. 내 김치, 내 김치. 금숙이 중얼거렸다. 이웃들이 담 너머로 쳐다봤다. 쯧쯧, 며느리 사산했는데 김장을 시켰대. 400폭이나?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요즘 시어머니들 너무한 거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렸다. 금숙의 얼굴이 빨개졌다. 들어갑시다. 금숙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웃들은 계속 쳐다봤다. 금숙은 김치를 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조용했다. 준호도 없고 미나도 없었다. 빈집이었다. 금숙은 거실에 앉았다. TV를 켰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다. 핸드폰을 봤다. 준호의 문자가 보였다. 엄마는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금숙의 손이 떨렸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금숙은 잠들지 못했다. 일주일 후 미나가 퇴원했다. 준호가 짐을 챙겼다. 집에 가는 거야? 미나가 물었다. 아니,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새 집? 흥. 원룸 하나 얻었어.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흥. 가보자.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호가 문을 열었다. 미나는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부엌, 작은 침대, 작은 책상. 모든 게 작았지만 마음이 편했다.
좋아. 정말 좋아. 미나가 웃었다. 다행이다. 마음에 들어서. 준호도 웃었다. 두 사람은 짐을 풀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생필품, 그게 전부였다. 어머님 집에 있던 짐은? 미나가 물었다. 나중에 가져올게. 지금은 필요 없어. 준호가 대답했다. 사실 준호는 어머니 집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있었다. 같은 시각, 금숙의 집. 금숙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일주일 동안 준호와 미나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금숙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금숙은 교회에 갔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목사님이 물었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금숙이 말했다. 왜요? 며느리 때문에요. 금숙이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약해서 김장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금숙이 자기 방식대로 설명했다.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며느리분이 아프셨나요? 사산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았죠. 사산하고 얼마나 됐는데 김장을 시키셨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2주일쯤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금숙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목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2주일이요? 그건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왜요? 옛날엔 다들 그랬어요. 권사님,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산후조리를 최소 3주는 해야 해요. 목사님이 말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금숙이 변명했다. 권사님. 목사님이 금숙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분한테 사과하세요. 네. 금숙이 놀랐다. 잘못하신 거예요. 사산한 며느리한테 김장을 시킨 건. 하지만은 없어요. 며느리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금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회를 나온 금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하고 쓰러진 모습, 피투성이 손, 파란 입술. 그래도 너무했나? 금숙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목사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분한테 사과하세요. 금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엄마야. 미나 상태 어때? 답이 없었다. 금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미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녹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로 시작하자. 미나는 마음먹었다. 아기는 잃었지만 삶은 계속됐다. 그리고 이제는 준호와 함께였다. 미나는 부엌으로 갔다. 청소를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기 집을 자기가 가꾸는 일이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어 준호가 전화했다. 여보, 괜찮아? 응. 청소하고 있어. 무리하지 마. 안 해. 천천히 하고 있어. 그래. 저녁에 맛있는 거 사갈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미나는 다시 청소를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굴까? 미나는 문을 열었다. 금숙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미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미나야. 금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들어와도 될까?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금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작은 원룸을 둘러봤다. 여기서 살고 있구나. 네. 미나가 대답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금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미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했어. 금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금숙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거든.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았어. 금숙이 울먹였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 시대가 달라졌는데 나만 옛날에 살고 있었어. 미나도 눈물이 났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을 리 없지. 너 손 좀 봐. 금숙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아직 흉터가 남아 있었다.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야. 금숙이 미나의 손을 어루만졌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나는 울었다. 화가 나야 했다. 원망해야 했다. 하지만 금숙의 눈물을 보니 그럴 수 없었다. 용서해요, 어머님. 고맙다, 미나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금숙이 먼저 몸을 뗐다. 나 이제 갈게. 준호 오기 전에 같이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오늘은 너희끼리 있어. 금숙이 일어섰다. 미나야. 네, 어머님. 천천히 회복해.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미나가 웃었다. 금숙도 웃었다. 고마워. 그럼 나 갈게. 금숙이 문을 나섰다. 미나는 문 앞에 서서 금숙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어머님도 힘드셨구나. 미나는 문을 닫았다. 가슴이 따뜻했다.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왔다. 여보, 나왔어. 어서 와. 미나가 웃으며 맞았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좋은데? 응, 좋은 일 있었어. 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미나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일단 밥 먹자. 그래.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준호가 사온 도시락을 펼쳤다. 맛있겠다. 많이 먹어. 행복한 저녁이었다. 미나는 생각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모든 게. 금숙은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집이었다. 금숙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6개월이 흘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미나와 준호의 작은 원룸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미나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손에는 임신 테스터기가 들려 있었다. 2줄이었다. 여보. 미나가 소리쳤다. 준호가 달려왔다. 왜? 임신했어. 미나가 테스터기를 보여줬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2줄이야. 준호가 미나를 안아들었다. 조심해. 미나가 웃었다. 미안. 너무 기뻐서.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쌍둥이를 잃은 지 8개월 만이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준호가 말했다. 응. 꼭 건강하게 낳을 거야. 미나가 배를 쓰다듬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화면에 작은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성별은 언제 알 수 있어요? 다음 달쯤이면 알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한테 알려드릴까? 미나가 잠시 생각했다. 나중에 하자. 조금 더 안정되면. 알았어.
사실 금숙과는 재판 후 연락이 끊겼다. 금숙이 몇 번 전화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같은 시각, 금숙의 집. 금숙은 혼자 살고 있었다. 석 달 후, 미나의 배가 불러왔다. 성별도 나왔다. 딸이었다. 딸이래, 여보. 미나가 웃었다. 좋아. 건강하면 돼. 준호도 웃었다. 이번엔 진짜 조심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 푹 쉬어. 준호는 미나를 극진히 돌봤다. 집안일도 다 하고 요리도 했다. 미나는 편히 쉬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한테 알려드릴까?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 준호가 금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어머니. 전화 너머로 금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야. 어머니, 전화 드릴 게 있어서요. 응. 말해. 미나가 임신했어요. 금숙이 숨을 멈췄다. 정말? 네. 지금 5개월이에요. 성별은 딸이에요. 금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건강해? 네. 건강해요. 미나도 괜찮고? 네. 이번엔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금숙은 울었다. 고맙다. 미나한테 잘해줘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준호야. 네, 어머니. 나. 미나 만날 수 있을까? 준호가 잠시 침묵했다. 상의해 볼게요.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미나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만나고 싶대. 미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만나자. 이 아이의 할머니잖아. 정말? 응. 용서했어. 진짜로. 준호가 미나를 안았다. 고마워. 일주일 후, 금숙이 미나와 준호의 집을 찾아왔다. 손에는 아기 옷을 가득 담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 미나가 문을 열었다. 금숙은 미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미나야. 어서 들어오세요. 미나가 웃었다. 금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미나의 불룩한 배를 봤다. 축하해. 정말. 감사해요. 금숙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기 옷 좀 샀어.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고마워요, 어머님. 미나가 옷을 꺼내봤다. 예쁜 분홍색 옷들이었다. 정성 들여 고른 게 보여요. 너무 좋아서 많이 샀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금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나야, 준호야. 두 사람이 금숙을 쳐다봤다. 진심으로 미안해. 금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번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 인정한다. 미나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옛날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온라인에 글도 올리고. 금숙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재판 후에 깨달았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어머님, 요양원에서 봉사하면서 배웠어. 진짜 돌봄이 뭔지. 금숙이 미나의 손을 잡았다. 아직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 있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금숙이 미나의 손을 어루만졌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만 봤어.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체면, 내 자랑, 그것만 생각했지 내 아픔은 보지 않았어. 금숙이 울었다.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미나가 금숙을 안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용서해요. 고맙다, 미나야. 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금숙이 몸을 떼며 말했다.
나는 이번엔 할머니로서 잘하고 싶어. 어머님, 김장도 안 시킬게. 산후조리도 제대로 시켜줄게. 뭐든지 도와줄게. 미나가 웃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하지만 미나가 진지하게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실 수 없어요. 저희가 찾아갈 때만 만나요. 금숙이 놀랐다. 왜? 경계가 필요해요. 저희만의 공간이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우리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금숙은 잠시 생각했다. 아쉬웠다. 하지만 이해했다. 알았어. 너희 뜻대로 할게.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나가 말했다. 출산 후 3개월은 저희끼리 있을 거예요. 3개월? 네. 산후조리 제대로 하고 육아에 적응하는 시간이요. 금숙은 서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때까지 기다릴게. 고마워요. 미나가 금숙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후엔 자주 만나요. 아기는 할머니가 필요하니까. 금숙이 웃었다. 고맙다. 정말. 넉 달 후, 미나가 출산했다. 건강한 딸이었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축하해, 여보. 준호가 미나를 안았다. 우리 딸 건강하게 태어났어. 미나가 울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모든 게 다 괜찮아졌다. 쌍둥이를 잃은 슬픔도,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지금 이 순간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전부였다. 서연아, 엄마야. 미나가 속삭였다. 아기가 작게 움직였다. 사랑해. 3개월 후, 미나와 준호는 금숙을 집으로 초대했다. 아기 100일 잔치였다. 작은 잔치였다. 가족만. 금숙이 도착했다. 손에는 금반지가 들려 있었다. 서연이 어디 있어? 여기요, 어머님. 미나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금숙이 아기를 봤다. 어머, 예쁘다. 금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아봐도 돼? 물론이죠. 미나가 아기를 금숙에게 건넸다. 금숙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서연아, 할머니야. 아기가 웃는 것 같았다. 금숙은 울었다.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 오빠들한테 잘못했어. 금숙이 아기를 꼭 안았다. 너는 할머니가 잘 지켜줄게. 약속해. 미나와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마음이 따뜻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미나는 생각했다. 잔치가 끝나고 금숙이 떠날 준비를 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어머님. 나야말로 고마워. 불러줘서. 금숙이 문 앞에서 돌아섰다. 미나야. 네, 어머님. 나 좋은 할머니 될 수 있을까? 미나가 웃었다. 이미 좋은 할머니세요. 고맙다. 금숙이 떠나고 미나는 문을 닫았다. 준호가 다가왔다. 괜찮아? 응, 괜찮아. 힘들지 않아? 조금. 하지만 괜찮아. 미나가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다. 이 아이 때문이야. 이 아이는 할머니가 필요해. 당신 정말 대단해. 준호가 미나를 안았다.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